네,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한 7월 초 되면 www.패스백.co.kr에서 에어클래스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5급,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그다음 화공 중등 임용고시, 그다음에 공기업 화공직, 그다음에 대학 전공 강좌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번 테마는 뭐 다 아시다시피 화공기사 1차 필기, 2차 실기 출제 기준, 그다음에 합격 기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요. 다 알다시피 2021년 3회까지는 총 5과목이었죠. 이제 1과목이 화공연력학, 2과목이 단위 조작 및 화공양론, 3과목이 공정제어, 4과목이 공업화학, 5과목이 반응공학. 그래서 각각 20문제였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6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단위 조작하고 화공양론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공양론은 화학, 공업, 양론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1회부터 이제 4과목으로 줄었죠. 그래서 공업합성 1과목, 2과목 반응운전, 3과목 단위공정관리, 4과목 화공계측제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별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 화공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이 뭐가 됐죠? 반응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과목을 묶어서 반응운전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연력학 10문제, 반응공학 10문제 그렇게 해서 반응운전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요. 좀 하향 평준화 됐죠. 이때 하향 평준화란 화공연력학과 반응공학은 화공 7급의 필수 과목인데 이렇게 10문제씩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량이 줄게 되죠. 그렇지만은 예전과 대비해서 똑같이 화공연력학과 반응공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공기사 2차 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실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위 조작 및 화공양론은 그냥 뭐예요? 단위 공정관리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정제어도 뭐예요? 그냥 화공계측제어로 이름만 바뀐 것 뿐입니다.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공업화학. 여기 공업화학은 그냥 공업합성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었지만 과목은 똑같습니다. 반응운전에 화공연력학과 반응공학을 묶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단위조작 및 화공양론은 단위공정관리라는 이름으로, 공정제어는 화공계측제어라는 이름으로, 공업화학은 그냥 공업합성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토목 같은 경우는 6과목을 선생님 학교 다닐 때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향 평준화가 공부량에 있어서 또는 퀄리티, 질에 있어서 많이 좀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회, 그 다음에 2회까지 이제 4과목을 치다가 이제 2022년 3회부터 CBT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출 문제가 배포가 되지 않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던 분들이 뭐예요? 복원하는 형태죠. 특히 제자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화공기사를 갖고 있지만 2022년 3회 CBT는 선생님이 쳤었어요. 실제로 가서. 그런데 2023년 1회부터는 큐넷 즉 한국산업공단 그죠? 에서 시스템을 많이 보완했는지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 CBT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1회부터는 쌤이 시험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복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시고 일단 이거 1차 필기 내용이죠.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제. 그래서 2021년 3회까지는 20문제. 그래서 토탈 100문제였고 22년 1회부터는 4과목이니까 이제 80문항. 각 과목당 20문항이니까 이제 80문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회부터는 CBT라 오리지널 기출문제는 배포가 안 되고 이제 복원 기출문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큐넷에서 선생님이 다운받은 자료인데 퀵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의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 내용 보면 뭐 화학 공정 전반에 걸친 반응, 혼합, 분리정제, 분쇄 등의 단위 공정을 설계, 운전, 관리, 감독하고 화학 공정을 계측, 제어, 조작하는 직무이다 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쌤이 4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는 80문제고 이제 2시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1시간만 문제 풀고 이제 주어진 시험 시간에 반 이상이 되면 1시간 이상이 되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출제되는 과목들의 특징들만 보면 공업 합성은 공업 화학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기 공업 화학 이제 공업 합성은 20문제죠. 그래서 무기 공업 화학 쭉 한번 설명 올려볼까요? 여기 보면 유기 공업 화학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게 메인이죠. 공업 합성에서. 그래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무기 공업 화학은 산 알칼리 공업. 그래서 황산, 질산, 염산, 인산, 탄산, 나트륨, 즉 소다회,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그 다음 뭐 기타 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및 비료공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및 전지화학공업, 그 다음 네 번째 반도체공업. 그래서 요게 메인이죠. 무기공업화학에서. 그래서 첫 번째 산 및 알칼리 공업, 두 번째 암모니아 및 비료 공업, 세 번째 전기 및 전지화학 공업, 네 번째 반도체 공업. 그래서 예전에는 무기공업화학이 범위가 넓었는데 많이 좀 줄었죠.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공업화학은 뭐예요? 유기합성공업. 그래서 특히 이제 단위반응,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 그 다음에 고분자공업, 그죠? 요 세 개로. 그래서 이것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유기공업화학 과목도.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업화학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때 특히 뭐가 강조돼요? 공업용수, 폐수 처리. 즉, 이 두 과목은 뭐예요? 환경공학에서 많이 다루죠. 환경공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요 문제들이 이제 중요성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많이 출제된다. 화공직 9급에서도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선생님 색깔 친 부분 요게 메인이다. 그 다음에 뭐 환경 안전 관리인데 이거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뭐 MSDS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죠? 한 문제 나올까 말까죠. 그 다음에 뭐 안전사고 대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 반응운전이죠. 반응운전은 쌤이 얘기했지만 이코르 화공연력학, 이거 뭐 칠판에서 해야 되는데 쌤이 그냥 종이로 할게요. 화공연력학 반응공학 이렇게 10문제씩 10문제씩 해서 원래는 20문제씩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면 반응 뭐 시스템 파악 해서 뭐 화학 반응 메커니즘 파악, 반응 조건 파악, 촉매 특성 파악, 그 다음에 반응 위험 요소 파악인데 반응 시스템 파악이 반응 공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CRE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응기 설계, 반응기와 반응운전 효율화, 여기까지가 뭐예요? 반응공학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이 연력학이죠. 여기 4부터는 그죠? 연력학 기초, 여기서부터는 화공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뭐 유체의 연력학과 동력 5번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용액 연력학. 우리가 연력학은 기계 연력학과 화공 연력학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5급 기술고시에도 연력학은 그 두 개만 있죠. 그래서 이 솔루션 연력학, 즉 용액 연력학이 매우 중요하죠. 7급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용액 연력학,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상평형, 그래서 화학 평형과 상평형, 여기까지가 뭐예요? 화공 연력학 파트죠. 그래서 원래는 반응공학, 화공 연력학 20문제씩 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야? 단위 공정관리. 단위 공정관리. 이거는 뭐예요? 화공 양론에 플러스 단위 조작이죠. 단지 이런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수 20문제죠. 그래서 물질 수지 및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에너지 수지 기초 지식,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화공 양론이죠. 화공 양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단위 조작이죠. 그래서 유동 현상 기초 지식, 즉 유체역학 관련 열 전달 기초 지식. 그래서 전달 현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유동 현상, 즉 유체역학이 쌤이 운동량 전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열 전달. 그 다음 5번에 물질 전달. 그 다음 뭐 분리 조작 기초 지식. 이렇게 해서 단위 조작 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조작은 유체역학이 쌤이 운동량 전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체역학 즉 운동량 전달, 그 다음에 물질 전달,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모멘텀 트랜스퍼,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즉 분리공정 관련된, 그죠? 여기 보시면 분리공정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정류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공정의 주요 이슈인 증류, 추출, 흡수, 흡착, 건조 증발, 분쇄, 혼합, 결정화, 그 다음 또 올려볼까요? 여과,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위 공정관리 이름으로만 바뀌었지 그냥 단위 조작이에요. 그래서 단위 공정관리는
화공 양론 플러스 단위 조작이다. 그만 명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이 화공 계측 제어는 뭐라 그랬어요? 공정 제어랑 똑같죠. 그래서 공정 제어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과에서도 배우고, 그죠? 우리 화공에서도 화공 관점에 이제 공정 제어, 즉 화공 계측 제어.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공정 제어가 더 이쁜데, 어찌됐든 화공 계측 제어 20문제죠. 그래서 공정 제어 일반, 공정의 거동 해석, 제어기 설계,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2021년 3회까지는 5과목이었지만 2022년 1회부터는 화공연력학과 반응공학이 반응운전으로 정리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단위 조작 및 화공양로는 그냥 단위 공정관리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 공정제어는 화공계측제어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업화학은 공업합성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4과목만 치기 때문에 각각 20문제씩이고 꽈락이 40점이죠. 4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탈락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평균 60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3과목 100점 맞고 한 과목 30점이면 탈락이죠. 그래서 각 과목당 꽈락 40점, 그다음에 전체 평균 60점 넘으면 1차 합격입니다. 그 다음 2022년 3회부터는 CBT 적용됐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실기도 큰 특이사항 없고 적용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름은 복합형이라고 주어졌지만 뭐예요? 실제로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 작업형은 실험이죠. 그래서 필답형은 11문제나 또는 13문제 출제되고, 작업형은 보통 단정류 실험이죠. 샘플 디스틸레이션. 그래서 필답형은 예전에는 단위 조작 위주로 다 나왔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필답형 핵심이 뭐예요? 단위 조작 플러스 반응공학, 그죠? 반응공학 플러스 조금 올릴까요? 그 다음에 화공연력학 플러스 공정제어, 요렇게 요즘 출제되죠. 다시 한번 필답형은 단위 조작이 예전에 메인이었는데 반응공학, 화학공학, 연력학, 공정제어가 추가돼서 조금 까탈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시험은 한 6시간 정도 쳐요. 그죠? 그래서 필답형은 2시간, 작업형은 4시간 실험하죠. 그래서 보통 필답형은 55점을 만점으로 주고 작업형은 45점을 만점으로 줘서 이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는데 이걸 60점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한 과목 60점이고 한 과목 빵점이면 작업형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55점, 45점으로 배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작업형에서 점수를 많이 딴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필답형에서 20에서 30점을 확보를 해야 작업형에서 한 35에서 40. 그러려면 여기 25가 돼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필답형은 25에서 30. 그 다음에 작업형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35에서 40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이 요즘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5점 만점이면 25에서 30점 확보, 그 다음에 작업형은 35에서 40점을 확보해라.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잘 시험을 치게 되면 다른 것, 즉 필답형과 작업형 둘 중에 하나를 잘 치게 되면 하나를 약간 실수해도 만회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베이스는 어떻게 갖고 가라? 필답형은 55점 만점에 25에서 30을 꼭 챙기시고, 이거보다 더 많이 챙긴다면 작업형 많이 실수를 해도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2차 실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서툴기 때문에 비커도 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업 오류도 실험 오류도 있기 때문에 항상 2차 실기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회차 때 꼭 합격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필답형 55 중에 25에서 30은 최소한 갖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작업형도 35에서 40은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필답형에서 만약에 40점, 55점 만점에 40점을 땄다면 작업형에서는 20점만 따도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를 많이 올리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1차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이 필답형에서 한 35점, 55점 만점이니까 35에서 40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기사 시험들은 어떤 수준만 넘으면 자격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 1차 필기도 만점, 2차 필기도 만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너무 좀 압박감, 프레셔가 크겠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점수 타겟팅을 세팅해서 각각 취득하려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화공기사는 2017년부터 2017년 1회인가요? 거기까지가 1차 필기의 경우 단원별로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인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회차별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원래는 www.패스백.co.kr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용산구로 옮겨서 건축 토목 관련된 직장인 위주의 제가 까먹었는데 명칭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쌤이 에어클래스 www.air C가 아니에요, K 에어클래스.com에서 이제 강의를 오픈합니다. 화공기사든 화공직 9급이든 7급이든 화공직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공무원 탄약직, 뭐 기타 등등 대학 전공 과목.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www.air K입니다. kclass.com 여기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필답 작업형 관련된 거는 페이지 수가 뭐 여러 장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학교 시설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증류, 샘플 디스틸레이션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1차 필기는 꽈랑 면하고 평균 60만 되면 되니까 막 너무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네 과목 이제 CBT인데 네 과목 잘 준비하라. 그 다음에 2차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는데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잘 타겟팅해서 나는 필답형에서 요 정도, 나는 작업형에서 요 정도 얻겠다고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 화공기사 출제 기준, 그 다음 합격 기준, 그 다음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2026년 말까지죠. 말까지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는 바뀔 수 있지만 뭐 2026년 말이면 뭐 내년 말이죠. 한참 남았죠. 그래서 현재 3학년도 요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4학년들이야 이제 바쁘게 화공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되는 코어만 쌤이 화공기사 1차 필기, 2차 실기 출제 기준, 그 다음에 합격 기준, 그 다음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멘트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